네, 침례병원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부산 금정구 백종원 의원입니다. 장관님, 예. 지난 복지부 국감에서 롯데마트에서 임산부 직원의 과도한 업무로 조산을 했고 본인은 직접 만나 질타하여 임산부 정책에 대한 진정성 있는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유급으로 또 임신 전 기간에 4시간 단축 근로, 출산휴가 4개월, 조산, 유산 우려 시 출산 시까지 통상임금 100% 등 5성 보호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1월 25일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더 고무적인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대형마트에 본의원이 직접 요청을 했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곧 노사협의도 시작한다고 하니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내 대형마트에서 근무하는 임산부들은 매일 유급으로 4시간 단축 근무를 하게 되고 이게 장관님께서 생각 어떻습니까? 예, 참 고무적인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그 결과를 이끌어내는데 의원님께서 노력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런 혁신적인 변화를 적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지금도 있지만 좀 더 혁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관련 내용을 좀 더 자세히 검토해서 본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금계획이 지체될 때마다 매일 885억 원, 매월 2.7조 원, 매년 32.8조 원의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연금계획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모든 정부마다 연금계획을 한다고 했지만 계획에 성공한 것은 98년, 07년 단 2번뿐이고 지난 문재인 정부도 연금계획을 한다고 선언은 하였지만 실제로는 4개안을 제출하는 등 사실은 연금계획에 신용만 낸 수준이었습니다. 이처럼 쉽지 않은 연금계획이지만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네. 지난 9월 4일 21년 만에 연금계획 단일화를 발표했습니다. 연금계획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부안은 발표한 지 한 달이 넘게 지금 연금계획에 대한 논의는 전혀 전진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방안에 특정 연령대가 다음 연령대에 비해 추가적인 부담을 제어하는 문제나 자동 조정 장치의 도입 여부와 세부적인 도입 방안에 대해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니 논의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안의 미흡한 부분이나 세부적인 내용은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서 보완하면서 빨리 연금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다음에 세부 논의 내용이 국회에서 잘 세부적인 내용이 국회에서 잘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정부 계획의 중요한 특징 하나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계획연금과 함께 다층 체계 틀 속에서 연금계획을 고민했다는 점입니다. 또한 가입 상한 연령 인상의 경우에는 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등 특정 상임위만 논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난 21대 국회 유사한 형태로 국회 내 연금특위 설치를 하고 여당, 야당, 정부가 함께 계획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연금계획은 지체될 수도 그 부담이 우리 미래 세대에 넘어가는 만큼 우리 세대가 책임지고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정부도 계획안을 제출했으니 국회도 그에 맞춰서 조속히 연금특위와 여야정 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마련하여 계획안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하루빨리 논의구조 마련 과정에 참여하여 연금계획 연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정부도 국회 논의 과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그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지금 침례병원 정상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험자병원 설립을 추진하면서 느낀 건데 1호 병원이 일산병원 참 좋은 병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료 규모 12위, 대학병원을 제외하면 종합병원 60개 중에 2위, 일산에 그렇게 큰 병원이 있는 만큼 지역 내 경쟁력도 1위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 제일 먼저 병상 전환을 했고 테스트패드 역할도 훌륭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에도 이렇게 좋은 병원이 있습니까 또? 네, 아주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같으면 엄청 자랑하면서 또 만들고 싶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부산시가 지금 부지 매입비 또 리모델링비, 의료 장비비 50%를 부담 약속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만 해도 2천억에서 3천억이 듭니다. 복지부는 의료 장비비 50%인 400에서 450만 부담해야 되는데 또 예타도 복지부가 하지 않아도 되고 장관님께서 진짜 해주실 때가 된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예, 작년에 뭐 잘 아시다시피 건정심 논의 결과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돼서 부산시하고 많이 의견이 좁혀진 것도 사실이지만 또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산시하고 조속히 협의해서 연내에 건정심 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두르겠습니다. 지난 복지부 국감 때 장관님께서 연말 안에 건정심 소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는데 현재 복지부에서는 어디까지 검토된 단계입니까? 예, 지금 이견이 그 비용 분담이라든지 운영 모형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가지고 지금 부산시하고 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희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입장을 주지는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빨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장관님께서 한 번 더 내용을 체크하셔서 본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질병청장님, 네,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흠이 RSV 감염증이라 불리는 질환이 2세 이하 영유아의 90% 이상 감염될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한 산후조리원에 있는 신생아들 사이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사망률도 독감으로 인한 사망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하는데 심지어 감염되었던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천식에 걸릴 확률이 26%나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 태어나자마자 산후조리원 또 돌이 지나면 어린이집에 가는 집단 양육 특성이 두어진 국가로 집단 감염에 유독 취약합니다. 청장님께서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RSV 감염 예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가 예방접종 항목 등 예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주시고 관련 계획을 본의원실에 보고시고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영유아 대상 백신은 사실은 지금 국내에서 허가된 게 없고요. 예방 항체가 있는데 예방 항체와 그다음에 향후에 이제 백신이 허가가 되면 통합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제 도입할 수 있을지 그 국가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실제로 예방 접종 프로그램을 넣을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주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